윤석열과 함께 반드시 탄핵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기후, 반재생에너지 정책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3년은 그 흐름에 역행했습니다. 세계 흐름에 발맞춰야 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에는 역주행하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허황된 꿈에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도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도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윤석열처럼 정쟁의 도구로만 삼으려 들지 말고 사실에 입각해서 토론에 임해야 합니다. 지난번 1차 토론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틀린 내용으로 이재명 후보 공격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토론이 아니라 가짜 뉴스 경연장 같았습니다. 가령 대부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풍력발전 시장에 대해서 왜 우호적인 발언을 하느냐, 불안정한 풍력발전 전원이 있는 곳에 데이터 센터 공략을 하는지 의문이다와 같은 발언들이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중국을 끼워 넣는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사실관계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국내 해상풍력업체들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해상풍력 발전기의 주요 구성 부분 중에 17% 정도에 해당하는 블레이드와 나셀, 터빈 같은 부분은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지금도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했거나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터빈과 블레이드 같은 부품은 세계 시장에서 유럽과 중국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진출한 기업들은 중국이 아니라 대부분 유럽 기업들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의 고정가격 경쟁 입찰에 선정된 해상풍력 사업 11개 중에 중국 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조선업과도 연관성이 높아서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큰 편입니다. 대규모 고용 창출도 기대할 수 있어서 성장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커집니다. 풍력 산업은 중국만 좋다는 마타도어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역량과 글로벌 풍력 산업 기조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센터와 재생에너지가 맞지 않다는 식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전 세계는 데이터 센터 입지를 선정할 때 이미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2024년 3월까지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 약 5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 태양광이 29기가와트, 풍력이 13기가와트입니다. 실제로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다국적 IT 기업들이 유럽에 세우는 데이터 센터는 대부분 재생에너지 공급이 충분한 나라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같은 나라에 이런 다국적 IT 기업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고 있는 이유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이미 그 자체로 경제와 한몸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대응이 늦을수록 국내 기업들이 받을 타격과 경제적 충격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에너지 정책을 정쟁의 도구점으로만 여기며 전 세계의 흐름에 역주행한 건 윤석열 하나로 족합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로부터 지금의 지구와 자연을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나아가 세계는 기후가 곧 경제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음 정부 5년을 또다시 허송세월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기후경제 시대의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